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위클리 브리핑의 이민지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할 때는 언제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요즘 날씨를 보면 계절이 바뀐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전 캠프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나오십니다. 무척 기대되는데요. 그럼 소식 전해드리고 이어서 게스트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숨쉬자님 안녕하세요. 정의는 살아있다님 안녕하세요. 그 아미 넘버원 초코엠 부정선거님 시작하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소식, 첫 소식이죠. 첫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있는 만두집의 1일 사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직접 만두도 빚으시면서 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와, 대표님께서 직접 빚으신 만두라니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함께 꿈꾸는 세상의 시작은 소통부터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이와 같은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일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손님이 오갔는데요. 손님들은 만두를 맛있게 먹으며 저마다의 고민과 또 경험을 풀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짧게 현장을 함께 해볼까요? 사장님 여기 그릇으로 만두 좀 주세요. 예. 김치도 주시고 만두도 주시고. 아이고. 잘하시네.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만두집에 계세요? 그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아 진짜요? 네. 집 차리신 거 아니시죠? 예, 뭐 내가 이거 공업하는 건 아니고 제가 빌려 임대해서. 오늘만 아니. 진짜 원래. 그럼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인터벌 두고. 김치 해보자, 시작. 김치. 아, 이게 마스크 써서 의미가 없구나. 됐어요, 예. 네, 직접 현장을 보고 오니 정말 군침이 도는걸요? 저도 기회가 되면 대표님의 만두 꼭 먹어보고 싶네요. 이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에는 해화에 있는 초교수라는 카페에서 심포지움이 열린다고 합니다. 황교안이 꿈꾸는 세상, 청년 끼 살리기라는 행사인데요. 청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대표님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날 14일에는 또한 용상 아트홀에서 뮤지컬 북송선의 공연이 있으며 이후 전국으로 공연 투어를 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의 관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0월 26일, 이번 달 26일이죠.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별도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와주셔가지고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앞에 모니터에도 있고 제 앞에도 이렇게 켜놨는데 다 이렇게 MC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앵커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네. 김효정님도 그러셨고 김JK님도 그러셨고 저한테 앵커님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윤광범입니다. 저희 뮤지컬 북송선은 제일교포 10만 명을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끌고 간 덮을 수 없는 그 사실, 만경봉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인데요. 저희 뮤지컬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지금
인터파크에서 할인 예매 중이니까요. 얼른 서둘러서 예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관객분들 극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토의 땅 이것도 나라인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어디에도 보이지 않네요. 부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 검은 땅 위에 눈물의 외침만 가득 영원히 아멘 아멘.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모셨는데요. 우리 비전캠프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황교안 TV가 이번에 개편이 됐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새로 와야 되겠죠. 네. 전에와는 다른 이런 새로운 황교안 TV가 되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컨텐츠가 있는 네. 이런 유튜브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도 이런 프로그램도 네. 처음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는 거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네. 명사를 초청해서 네. 집중 강의, 집중 토론하는 이런 시간도 토론이요. 가졌으면 좋겠다. 명사 초청. 명사 초청. 네, 그게 네. 중요해요. 토론도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네, 잘 적어주세요. 명사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뭐 현장 네. 루포 같은 것도 네.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운영팀도 개편했어요. 운영팀도요? 네, 네. 여기 저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개편된 분들입니다. 네. 새로 오신 인재들이시죠. 아, 젊은 직원들도 있고 경험이 네. 많은 조언자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제일 큰 변화는 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민지 씨 같이 이렇게 밝은 표정의 네. 청년들도 함께 하고 또 우리 화면도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네. 우리 부방대 2기를 끌어가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예, 아, 많이 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네. 예. 아까 그 전해드린 소식 중에 청년 심포지움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심포지움을 정책 심포지움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려고 그래요. 네. 국민들께서 지금 저 정치권의 싸움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매달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리는 청년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청년 심포지움인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만은 우선 이제 청년 문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들도 오셔서 발제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정책은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네. 발제도 하시고 물론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대개 이제 교수들이거든요. 네.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네. 먼저는 청년 수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와서 정책 발표하고 관련된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신 네. 분들, 그날 현장 오신 분들이 네. 현장에서 질의를 또 하기도 해요. 플로어, 토크 네. 이런 것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우파 정당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팀이 잘 만들어져서 이번에 첫 번째 그런 심포지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네.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 정책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네. 청년들이 바라보는, 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 이런 걸 이제 같이 토론해서 네. 가능성을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금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리 네. 세대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네. 청년들인데 네. 힘내라 청년 뭐 이런 메시지 좀 주려고 그래요. 아, 너무 좋습니다. 되게 알찬 컨텐츠가 된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 지금 댓글 중에 대표님 목소리 너무 좋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배우 같으시대요. 네, 감사합니다. 저 팀 JK님께서 그래요. 대표님 목소리 정말 배우 같으시다고. 내가 목소리 더 좋았었는데 네. 요새 장외투쟁을 많이 하면서 성도를 많이 상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좋은 것보다도 네. 마음이 예쁜 게 맞습니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부방대에 관련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젊은 청년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 대표님께서 부방대가 하고 있는 역할과 의미를 좀 전달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부방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막 새로 생긴 신생 조직이에요. 잘 알 수가 네. 없죠. 더더구나 특히 공부하기 바쁘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학생들은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네. 지난 여러 선거에서 부방대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에요. 네. 근데 또 전할 좋은 소식은 그 부방대원들 속에 청년들도 많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좀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될 일이기도 해요. 네. 이게 생긴 것은 이제 금년 초에 처음 생겼는데, 하고자 하는 일은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였어요. 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안 우리 되죠. 유권자의 투표가 네. 원하는 곳이 아닌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 4.15 총선 때 네. 이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당이 막지 못하고 네. 그동안 해오던 분들이 성과를 못 낼 때 네. 부방대원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선거 감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 저 유튜브에서도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네.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죠. 네. 뭐 실제로 이제 가짜 투표함을 갖고 들어오는 거를 잡기도 하고 네. 또 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하고 네. 우리가 센 숫자가 차이가 나기도 해요. 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는 사람 숫자를 네. 투표하러 들어오는 사람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데 네. 그게 선관위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우리가 없죠. 그걸 네.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몰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센 것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 훨씬 더 많아요. 늘. 그것은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대신에 투표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네. 이중 투표를 했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런 걸 많이 찾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개표하는 날 현장에 가서 개수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셌어요. 네. 본인이 센 숫자보다 선관위 발표가 197표가 많았어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일이죠. 네, 많이 차이가 아니 한 표 두 표야 뭐 물론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어떻게 하루에 197표가 한 투표소에서 차이가 나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와 분노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관위에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이분이 또 이제 감시 활동을 갔는데 네. 이상하게도 네. 이날은 표차가 없어요. 특이하네요. 이분이 센 거하고 네. 선관위 발표한 게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첫날은 감시하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하려고 한 대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감시한다는 걸 보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똑같아요. 와. 당연히 우리가 세는 숫자하고 또 선관위 발표하는 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표했다고 네. 하는 거, 맞습니다. 개표한 결과인데 다를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이런 감시 활동들을 쭉 해왔고 네. 이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네. 3구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네. 또 6.1 지선
네. 승리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네. 또 꼭 아셔야 될 것은 네. 그 당시 그 선관위원장이 있어요. 노정희 네. 대법관이 이제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정말 선거가 너무 엉터리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정희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사퇴 안 하더라고요. 국민들도 사퇴하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선거 부정선거 부방대 네. 부방대 차원에서 이 사퇴 압박을 했어요. 노정희 네. 선관위원장 상대로 해서 밀착 사퇴 압박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난 이제 그 총선 끝난 다음에 40일 만에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낸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쫓아낸 거죠. 네. 이것이 정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 부방대가 했고 네. 지금은 또 부방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진화한다고 할까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 활동만 했지만 이제는 부패 방지 활동도 같이 합니다. 이름도 부정선거 부패 방지래. 네. 이렇게 이제 물론 부방대 이름은 똑같죠. 그래도.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은 네. 더 넓혀져 가고 있고 네. 우리가 그런 싸움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방대 마켓, 부방대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이렇게 이제 파는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마켓. 그것을 너무 이제 의미 있네요. 우리가 또 하고 있고 네. 뭐 첫 사업으로는 전주에서 생산한 그 쌀을 이제 여러 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네.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은 네. 부방대 콰이어 콰이어요? 합창단 네. 부방대 합창단을 지금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몇백 명 모여 있어요. 좀 와. 있으면 부방대 합창단, 부방대 콰이어가 네. 국민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너무 네. 멋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대표님께서 뭐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대표님 요즘 어떤 활동을 주로 좀 하시나요? 첫째는 부정선거 이슈이죠. 그렇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 22일, 10월 22일에는 네. 우리가 그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네. 생가 그 네. 부근에서 네.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네. 추모 네. 그 행사를 갔습니다. 아마 많이 모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네. 또 소통을 위한 그런 트래킹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네.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또 부방대와는 별도로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작년 네. 연말에 회장을 맡아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진 것은 누구의 공일까요? 우리나라 저절로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시구나. 맨 처음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를테면 임금, 왕 밑에서 통치를 받았었고 네. 뭐 국민이 주인 된다 이런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왕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으로부터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민주주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승만 네. 대통령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네. 국민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해방 직후 우리 상황은 민주주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론조사라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었었어요.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걸 좀 기억해 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분은 민주주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1953년도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난 게 아니라 북한이 밀고 내려가서 도발을 한 것, 침공을 한 것이죠. 네. 우리는 그때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 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릴까 이런 걱정을 했을지 누가 전쟁을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탱크로 막 밀고 내려온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결국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그때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한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의료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도와준 나라가 많이 있어요. 네. 이래서 동맹의 힘으로 결국 우리 6.25 전쟁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몸 다 던지고 목숨을 내놓고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네. 세계가 그걸 본 거죠.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그런 결기를 보이지 않으면 그런 희생을 각오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왜 외국이 우리를 왜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무 무기도 없는데 그냥 맨몸으로 탱크와 싸우고 네. 뭐 이렇게 그 저항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민이 보셨기 때문에 참전하신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출발점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네. 너무 모르고 네. 뒷부분에 이제 그 좀 실수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네. 공은 잊어버리고 과만 생각하고 있는 이건 음. 사실은 우리 우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되살려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승만 공화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네. 제가 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네.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죄도 아니죠. 그래갖고서 이제 탄핵을 하고 뭐 장기간 교도소에 구속해놓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방은 됐죠. 네. 사면은 됐지만 아직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냥 뭐 사저에 있는 거예요. 네. 개인 집에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우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야 돼요. 너무 모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네.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개혁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무슨 최순실이니 뭐니 그런 걸 갖고 더 쉬워서 좋은 정책들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 뭐 이를테면 4대 구조개혁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고 반발도 했지만 그런 개혁 또 무슨 손톱 및 가식 뽑기 그게 뭐냐면 규제 개혁이에요. 그렇지 규제 개혁이에요. 그런 규제 개혁도 뭐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규제 성공률을 굉장히 높였어요. 8%에서 4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비정상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짧은 임기지만 그 4년 동안에만 해도 사실은 이 대부분의 그 꿈들을 많게는 7, 80%, 적게는 50% 정도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덫을 씌워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못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국민들에게 바른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도 지금 정책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첫 번째가 네. 청년 정책 포럼. 그렇죠. 네. 하나 더. 네.
청년들을 세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캠프에서 리비쿨이라고 리더십 비전 스쿨 젊은 분들이 리더십을 키우는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지난 3달에 걸쳐서 1기 과정을 마쳤어요. 지금은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방대에도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내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303명이 있어요.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소식도 주고받고 있고 또 모여서 부방대 서울, 청년 부방대 서울 이름이 어때요? 청년 부방대 서울. 좀 길지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부방대는 부방대인데 청년 부방대예요. 청년 부방대. 40대 미만, 30대 이하. 그런데 이제 청년 부방대가 전국에 많이 있는데 몇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 있으면 오기 힘드니까 우선 서울부터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모아보니까 303명이 있더라고요. 서울에만 303명이 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모임도 얼마 전에 가졌고 앞으로 이걸 이제 널리 펼쳐 가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세세하게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지금 얼핏 해주세요. 보이는 걸로는 귀하신 분 너무 응원합니다. 귀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 민지 씨 얘기하는 모양이죠? 저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사상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준 아무개 같은 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방대 청년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도 시급합니다. 정말 시급하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시작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이민지의 위클리 브리핑. 주간 브리핑인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그중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아마 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돼야 됩니다. 정상화돼서 초일류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대한민국을 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들이랑 이런 자리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예, 우리 청년들이 부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황교안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조금 볼까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청년 부방대 무궁화님, 청년 부방대 화이팅 하셨는데 정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멋지다 부방대라고 이재희님이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님도 하셨고 행복
아, 그렇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브리핑의 이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